고객에게 2번 서명받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은행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어요. 혜진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정숙의 목소리가 은행 안에 울려 퍼지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입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가족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고통받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부터 한 70세 할머니가 어떻게 악질 상사를 굴복시켰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었는지 끝까지 들어보세요. 아마 속이 뻥 뚫리실 겁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런 놀라운 이야기들을 더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정숙은 남편을 잃고 혼자 살고 있는 평범한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한 은행 앞에서 낡은 가방을 든 채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서성이고 있었거든요. 사실 이정숙의 고민은 며칠 전 며느리의 전화를 받으며 시작되었습니다. 이정숙은 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정숙의 며느리 김혜진은 지역에서 꽤 큰 은행의 지점에서 대리로 근무하고 있었어요. 결혼 8년 차 아들 민재를 키우면서 직장까지 다니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남편이 지방 발령으로 주말에만 집에 올 수 있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혜진은 그래도 바쁜 와중에 늘 시어머니에게 안부 전화를 빼먹지 않았어요. 어머니, 오늘 무릎은 좀 어떠세요? 식사는 챙겨 드셨어요? 괜찮다, 얘야. 너는 밥 잘 챙겨 먹니? 민재는 잘 있고? 이런 대화가 매일 반복되었지만 정숙은 전혀 지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느리가 자신을 챙겨주는 마음이 고마웠어요. 그런데 최근 몇 주 동안 뭔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혜진의 목소리에서 평소의 밝음이 사라지고 어딘가 지쳐있고 무거운 느낌이 들었어요. 어머니, 네, 저는 괜찮아요. 그냥 좀 바빠서 그래요. 전화 너머로 들리는 혜진의 목소리는 분명히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억지로 밝게 내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웃음소리도 어색하고 말끝마다 한숨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오랜 세월 살아온 경험으로 며느리가 무언가 힘든 일을 겪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혜진이 먼저 말하지 않는데 자꾸 캐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거든요. 혹시 직장에서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아니면 민재 때문에 고민이 있나? 밤마다 잠자리에 누우면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느리가 워낙 성격이 꼼꼼하고 남에게 패 끼치는 것을 싫어해서 힘든 일이 있어도 혼자서 끙끙 앓는 성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온 혜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민재 학교에서 일찍 끝나서 집에 혼자 있어요. 오늘 제가 야근을 해야 해서요. 혹시 가서 봐주실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얘야. 걱정하지 말고 일해.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숙은 이상함을 느꼈어요. 혜진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많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마치 울고 난 뒤처럼 쉰 목소리였습니다. 민재를 돌보러 가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손자와 저녁을 먹으면서도 며느리 걱정뿐이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요즘 자꾸 울어요. 민재의 한마디에
정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재야, 엄마가 언제 오시던? 밤에 화장실에서요. 제가 물 마시러 나갔는데 화장실에서 엄마가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8살 아이도 느낄 정도로 혜진이 힘들어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숙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결심을 굳혔어요. 백화점에 가서 몸에 좋다는 홍삼 세트를 사고 혜진이 좋아할 만한 작은 선물들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무릎이 아픈데도 무거운 쇼핑백을 들고 혜진이 근무하는 은행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어요. 은행까지 가는 길이 평소보다 멀게 느껴졌지만 며느리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홍삼 선물을 전해주고 함께 점심이라도 먹으면서 무슨 일로 힘들어하는지 자연스럽게 물어볼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정숙이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녀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충격적인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걱정했던 며느리가 직장에서 겪고 있던 현실은 단순한 업무 스트레스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어요. 혜진이 왜 그렇게 지쳐 보였는지, 왜 밤마다 화장실에서 울고 있었는지 그 모든 이유가 한순간에 명확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평범한 할머니였던 정숙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과 동시에 가장 놀라운 반전의 시작이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정숙은 도대체 은행에서 어떤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 것일까요? 김대리, 오늘도 야근하는 건가? 내가 좀 도와줄 수 있는데. 밤 8시가 넘은 은행 사무실.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후 혜진은 홀로 남아 업무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혜진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지점장 장기훈이었습니다. 지점장님, 곧 정리하고 퇴근하겠습니다. 혜진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장기훈은 혜진의 책상 가까이 다가와서 의자에 팔을 기대며 내려다봤습니다. 남편은 언제 올라와요? 많이 외롭겠네. 혜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런 개인적인 질문들이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지난 몇 주 동안 장기훈은 계속해서 혜진의 사생활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사적인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점장님. 혜진이 단호하게 선을 그었지만 장기훈의 눈빛에는 불쾌함과 동시에 더욱 강한 집착이 드러났어요. 장기훈은 48세로 이 은행 지점에서 근무한 지 3년째였습니다. 겉으로는 점잖고 신사적인 모습을 유지했지만 그 내면에는 추악한 욕망이 숨어 있었어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여직원들을 괴롭히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혜진은 그의 주요 타겟이 되어 있었어요. 젊고 아름다운 데다가 남편이 지방 근무로 자주 집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장기훈은 혜진에게 노골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김대리, 나랑 점심 따로 먹지 그래. 내가 선배로서 업무 조언 좀 해주려고. 어느 날 점심시간 장기훈이 혜진에게 제안했어요. 다른 직원들이 모두 들을 수 있는 사무실에서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점심시간에는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서요. 혜진의 거절에 장기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곧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어쩔 수 없지. 내가 중요한 할 말이 있어서 그러니까 다음엔 꼭 시간 내도록 해봐요. 점심시간도 업무의 연장인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몰라. 장기훈 지점장은 쯧쯧 혀를 차며 못마땅하다는 눈빛으로 혜진을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모두가 장기훈의 의도를 알고 있었지만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하면 나서기 어려웠거든요. 옆자리에 최은정 대리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혜진 씨가 힘들어하는 게 보이는데. 하지만 내가 끼어들었다가 나까지 찍히면 어떡하지? 은정에게도 중학생과 고등학생 자녀가 있었어요. 교육비며 생활비를 생각하면 이 직장을 잃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장기훈의 접근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김대리, 오늘 저녁에 한잔하지. 내가 좋은 곳 아는데. 혜진은 장기훈의 태도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사적인 만남을 요청하다니. 나를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하지만 장기훈의 보복이 두려워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혜진은 속으로 한숨을 쉬면서 장기훈의 화를 돋구지 않으면서 거절할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혜진의 표정에서 거절의 분위기를 느낀 장기훈은 혜진이 거절할 틈도 주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혼자 아이 키우느라 스트레스도 많을 텐데 분위기 좋은 데서 한잔하면서 스트레스도 좀 풀고 그러자고. 혜진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점장님, 사적인 만남은 곤란합니다. 혜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분명하게 거절했지만 장기훈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려웠거든요. 혜진의 대답을 들은 장기훈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김대리, 내가 직장 상사로서 부하 직원하고 술 한 잔도 못합니까? 내가 다 김혜진 대리 아끼는 마음에 좋은데 데려가서 술도 한 잔 사주면서 업무 조언도 좀 해주고 그러려던 건데. 그러게 김 대리가 평소 업무를 똑바로 잘했으면 내가 이렇게 신경 써서 챙겨주려고 할 일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업무 태도가 엉망이라서 직장 상사가 좀 챙기겠다는데 이게 사적인 만남이에요? 이렇게 공사 구분도 못해서야 원. 김대리, 직장이 장난이에요? 강압적인 자세로 화를 내는 장기훈의 눈빛에는 분노와 굴욕감이 섞여 있었어요. 지금까지 자신의 권력 앞에서 고개를 숙여왔던 다른 직원들과는 달리 혜진은 명확하게 선을 그었거든요. 그날부터 장기훈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일개 말단 직원 주제에 감히 나를 무시해? 주제를 알게 해주지. 다음 날 아침 조회 시간이었어요. 장기훈은 혜진에게 꼬투리를 잡고 질책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눈을 번뜩이며 장기훈이 혜진을 노려보더니 말했습니다. 김대리, 어제 고객 상담 중에 실수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그 실수라는 것은 혜진의 실수가 아니었어요. 고객이 서류에 날짜를 잘못 기입한 것을 혜진이 친절하게 정정해드린 일이었는데 장기훈은 이를 마치 혜진이 한 실수인 양 공격적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하시면 은행 신뢰도에 문제가 생깁니다.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업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질책하는 것이었어요. 혜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주변 동료들은 모두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단순한 업무 지적이 아니라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괴롭힘이라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장기훈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어요. 김대리, 이 보고서
다시 작성해 오세요. 글씨체가 마음에 안 드네요. 평소에 보고서에 사용하던 글씨체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트집을 잡았어요. 김대리, 이번 달 업무 실적이 이것밖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애초에 일할 생각이 있기는 해요. 혜진은 이번 달 목표 실적을 모두 채웠지만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응하면 할수록 괴롭힘이 더 심해지기만 할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김대리, 아까 개인 전화 받는 소리가 들렸는데 근무 시간에 사적인 통화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이 아들 민재의 학교에서 온 급한 전화를 받은 것 뿐이었는데도 장기훈은 이를 문제 삼았습니다. 네, 주의하겠습니다. 혜진은 장기훈이 무슨 말로 자신을 질책하던 더 이상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죄송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더 신경 쓰겠습니다. 라는 말을 표정 없는 얼굴로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이었어요. 그러자 장기훈은 다른 방법으로 혜진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김대리, 할 줄 아는 말이 죄송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밖에 없어요? 생각을 하고 말을 하기는 해요? 상사 말은 죄다 무시하고 업무도 이따위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래서 회사 다닐 수 있겠어요?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지만 생계를 위해서는 참고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고객이 있는 앞에서도 업무 처리가 느리다, 업무 태도가 불량하다, 고객에게 설명을 이런 식으로 밖에 못하냐 등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혜진을 공개적으로 질책했어요. 고객들도 뭔가 이상함을 느낄 정도로 과도한 질책이었어요. 그 상황을 지켜본 고객 중 한 명이 이렇게 묻기도 했습니다. 저기 괜찮으세요? 저희가 보기에도 너무 심한 것 같은데. 하지만 혜진은 그저 어색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어요. 고객 앞에서 상사의 행동에 대해 불만을 토로할 수는 없었거든요. 어느 날 밤 혜진은 화장실에서 혼자 울고 있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민재도 있고 어머니도 걱정하실 텐데. 하지만 눈물이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괴롭힘에 지쳐 있었어요. 그때 화장실 문 밖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8살 민재가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엄마의 울음소리를 들은 것이었어요. 민재야, 왜 일어났어? 물 마시려고? 엄마가 갖다 줄게. 혜진은 급히 눈물을 닦고 화장실에서 나오며 민재에게 눈물에 젖어 빨개진 눈을 보이지 않으려고 급히 거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민재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피할 수 없었어요. 혜진은 가족을 생각하며 매일 아침 마음을 다잡고 출근을 했지만 장기훈의 괴롭힘은 점점 더 심해져 갔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혜진 씨 정말 불쌍해. 저 지점장 때문에 얼마나 힘들까. 그러게 말이야. 하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우리가 말한다고 지점장이 들을 것도 아니고 분명히 욕이나 먹겠지. 욕만 먹으면 다행이게. 같이 찍혀서 괴롭힘 당하면 어쩌려고. 최은정 대리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혜진을 모른 척 하자니 죄책감이 들었거든요. 내가 도와줘야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내가 나섰다가 나까지 찍히면 일하기 더 힘들어질 텐데. 지금도 힘든데 여기서 더 힘들어지면 은행에 계속 다닐 수 있을까? 내가 그만두면 우리 아이들 교육비는 어떻게 하지? 내가 나선다고 도움이 되긴 할까?
나 역시 힘없는 일개 말단 직원일 뿐인데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알면서도 침묵하는 가운데 혜진의 고통은 날로 깊어져만 갔어요. 시어머니인 정숙과 전화 통화를 할 때도 최대한 밝은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했지만 경험 많은 정숙의 귀에는 며느리의 고통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얘야, 요즘 일이 많이 힘드니? 회사 다니랴 민재 보랴. 혼자 많이 힘들지? 어머니, 전 괜찮아요. 그냥 요즘 업무가 좀 많아서 그래요. 좀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정숙은 알 수 있었어요. 며느리가 무언가 심각한 일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알아내야겠다고. 더 이상 힘들어하는 며느리를 두고 보지만은 않겠다고. 마침내 정숙이 혜진이 일하는 은행을 찾아간 그날, 운명처럼 모든 것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70세 할머니의 용기가 어떻게 거대한 권력을 무너뜨릴 수 있었는지 그 놀라운 순간들이 이제 막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30분, 정숙이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서는 바로 그 순간 마치 운명처럼 끔찍한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혜진은 대출 고객의 복잡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여러 항목을 체크하고 금액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대출 금액 자릿수를 하나 잘못 입력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3억 원을 3천만 원으로 쓴 거였어요. 아, 죄송합니다. 혜진은 즉시 오류를 수정하고 고객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실수로 금액을 잘못 기입했네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서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감사합니다. 60대 중반의 고객은 전혀 불쾌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혜진의 정중한 사과와 신속한 처리에 만족해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김혜진 대리, 천둥 소리처럼 울려 퍼진 장기훈의 목소리에 은행 안의 모든 사람들이 움찔했어요. 마치 사자가 포효하는 것처럼 위압적이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정숙은 문 앞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자신의 며느리가 공개적으로 호명당하는 모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고객에게 2번 서명받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장기훈이 혜진의 책상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면서 소리쳤어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 같았습니다. 은행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실수입니다. 순간 은행 안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대기하고 있던 다른 고객들, 업무를 보던 직원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지점장님, 고객님께 설명드리고 사과드렸습니다.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고 즉시 수정했습니다. 괜찮다고요? 장기훈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마치 혜진을 완전히 굴복시키려는 듯한 기세였습니다. 김대리는 은행원으로서의 기본이 안 되어 있어요. 이런 행동이 고객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고 은행의 전문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정숙의 주먹이 저도 모르게 꽉 쥐어졌어요. 며느리가 당하는 부당한 대우를 보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던 고객도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니, 저는 정말 괜찮은데
하지만 장기훈은 고객의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장기훈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이 나왔습니다.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은행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어요. 고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 상황을 바라봤고 직원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혜진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공개적인 모욕이었습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으라니 이건 단순한 업무 지적을 넘어선 인격적인 모독이었어요. 지점장님, 이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혜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와 굴욕감이 동시에 밀려왔지만 생계를 위해서는 이 직장을 잃을 수도 없었습니다. 심해요? 김대리, 당신이 저지른 실수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시나 봅니다. 이런 식으로 업무 처리하면서 월급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장기훈의 말은 점점 더 잔인해졌어요. 혜진을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바로 그때 옆자리에서 근무하던 최은정 대리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지점장님, 혜진 씨가 실수를 하긴 했지만 바로 수정했고 고객님도 이해해 주셨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은정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에 조용하고 순한 성격이지만 동료가 너무 과도한 모욕을 당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장기훈의 반응은 더욱 잔인했습니다. 최 대리, 장기훈이 은정을 향해 손가락을 겨누며 소리쳤어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 당신이 나섭니까? 실수할 수 있다고요? 그럼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최은정 대리가 질 건가요? 은정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얼굴은 창백해지고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이런 안일한 태도가 우리 은행을 망치는 겁니다. 나설 상황 안 나설 상황 구분도 못하고 동료라고 감싸기만 하니까 발전이 없는 겁니다. 괜히 나섰어.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은정의 머릿속에는 온갖 걱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나까지 찍히면 어떻게 하지? 앞으로 나도 혜진 씨처럼 괴롭히는 거 아니야? 온몸이 굳은 채 의자에 주저앉은 은정은 두 손을 꽉 쥐고 안절부절 못했어요. 시선은 혜진을 향했지만 입술이 굳어서 더 이상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은정의 그 눈빛에서 미안해, 하지만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는 메시지를 읽을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성우 과장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서류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신입사원 박지영은 조용히 앉아 떨고 있었어요. 모두가 장기훈의 괴롭힘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들이 괴롭힘의 대상이 될까봐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권력의 무서움이었어요. 한 사람의 독단적인 권력이 여러 사람의 인격을 짓밟고 있는데도 아무도 나서지 못하게 만드는 공포의 힘이었습니다. 자, 그럼 김대리, 어서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장기훈의 목소리에는 승리의 기쁨이 섞여 있었어요. 드디어 자신을 거절했던 혜진을 굴복시킬 수 있게 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시간 낭비하게 하지 말고 빨리 무릎 꿇으세요. 혜진의 눈에는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굴욕감과 분노, 그리고 절망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거야.
하지만 일자리를 잃을 수는 없어.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혜진의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온몸이 떨리면서 정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고객들도 이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건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직장 상사라고 해도 저건 도가 지나쳤어. 하지만 아무도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했어요. 다른 사람의 직장 일에 끼어들기에는 부담스러웠거든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정숙의 목소리가 은행 안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입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70세의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장기훈은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할머니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었거든요. 여기 지점장이신가요? 아무리 그래도 직원에게 무릎을 꿇으라니요. 정숙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장기훈은 곧 불쾌한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늙은 할머니가 불쾌했습니다. 나이든 할머니가 뭘 아신다고 끼어드십니까? 그러면서 정숙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이건 우리 은행 내부 일이에요. 고객이세요? 그럼 은행 업무나 보시고 괜한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정숙의 가슴이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자신이 무시당하는 것은 참을 수 있어도 며느리가 당하는 부당한 대우를 그냥 볼 수는 없었습니다. 고객 맞습니다. 정숙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리고 저 직원은 제 며느리예요. 그래서요? 장기훈은 코웃음을 쳤어요. 가족이라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끼어들어서 업무를 방해하시면 안 되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주변 직원들과 고객들도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과연 이 할머니가 권력을 가진 지점장에게 어떻게 맞설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정숙의 다음 행동은 모든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좋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은행 업무나 봐야겠네요. 정숙은 의외로 차분하게 말하며 낡은 가방에서 은행 통장을 꺼내 창구에 내밀었어요. 그럼 이 통장에 있는 돈 전부 다른 은행으로 옮겨주세요. 그 통장에 들어있는 돈은 그녀의 남편이 죽기 전까지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정숙은 그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평생 노력해서 번 돈을 쓴다는 것이 아깝게 느껴졌거든요. 나중에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으로 그저 가지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통장을 꺼내는 것에 정숙은 조금의 후회도 없었습니다. 창구 직원은 당황했어요. 갑작스러운 요구였거든요. 어머님, 계좌 해지를 원하시는 건가요? 네, 전액 인출해서 타행으로 이체해 주세요. 장기훈은 우습다는 듯 웃었어요. 할머니, 몇백만 원 가지고 협박하시는 건 아니죠?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우리 은행이 그 정도 돈 때문에 무서워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웃기네요. 하지만 창구 직원이 통장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숫자를 본 순간 직원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지점장을 불렀어요. 지점장님, 잠깐 이리로 와보시겠어요? 뭐가 그렇게 급해요? 장기훈이 짜증스럽게 다가왔다가
화면을 본 순간 그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화면에는 상상할 수 없는 숫자가 찍혀 있었거든요. 185억. 창구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숫자를 읽었어요. 은행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무시했던 나이든 할머니가 사실은 이 지점에서 가장 큰 VIP 고객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단순히 큰 고객이 아니라 이 지점의 존립을 좌우할 수 있는 초대형 고객이었어요. 장기훈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구축해온 권위와 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평범한 할머니의 반전이 이제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185억. 창구 직원의 떨리는 목소리가 은행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장기훈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방금 전까지 몇백만 원 가지고 협박한다며 조롱하던 그 거만한 표정이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아니, 고객님. 장기훈의 목소리가 갑자기 공손해졌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가 경솔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숙은 단호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돈이 많다고 특별 대우를 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정숙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력했습니다. 다만 사람을 사람답게 대해달라는 거예요. 은행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고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지점장 정말 너무하네. 직원한테 무릎 꿇으라니. 맞아요. 아무리 상사라도 저건 사람 대우가 아니에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지점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저 할머니가 없었으면 저 직원이 정말 무릎 꿇을 뻔했잖아요. 목소리들이 점점 커졌어요. 지금까지 나서지 않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직원들도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것을 느꼈어요. 지금까지 장기훈의 권위에 눌려 침묵하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최은정 대리가 다시 용기를 냈어요. 지점장님, 평소에도 혜진 씨한테 너무 가혹하셨어요. 이번에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오늘 일은 정말 사소한 실수였는데 무릎 꿇으라고 하시는 건 너무 심했습니다. 김성호 과장도 입을 열었어요. 맞습니다. 혜진 대리는 항상 성실하게 일했는데 요즘 들어 너무 심하게 혼내시는 것 같아요. 신입사원 박지영도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혜진 선배는 저희한테도 항상 친절하게 도움 주시는 분이에요. 심지어 고객들까지 가세했습니다. 저도 저 직원분한테 상담받았는데 정말 친절했어요. 저런 분한테 무릎 꿇으라니 정말 말도 안 되죠. 은행 서비스가 좋다고 소문났었는데 지점장이 저런 식이면 실망이에요. 본사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장기훈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요. 거액을 보유한 VIP 고객 앞에서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장기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냉정했어요. 사과할 상대를 잘못 보셨네요. 정숙이 혜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한테가 아니라 우리 며느리한테 사과하셔야죠. 장기훈의 자존심이 무너져 내렸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누려왔던 권위와 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185억 원이라는 거액 앞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김 대리님, 장기훈이 혜진 앞으로 걸어갔어요. 발걸음이 무겁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장기훈이 혜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안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지금까지 권력으로 사람들을 짓밟던 장기훈이 공개적으로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모습을 본 것이었습니다. 혜진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그동안의 억울함이 한순간에 풀리는 것 같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런 식으로 해결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혼란도 있었습니다. 지점장님, 일어나세요. 혜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잘했어. 저런 자식은 저렇게 당해야 해. 그동안 얼마나 직원들을 괴롭혔을까? 진작 저렇게 됐어야 했어.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동안 쌓였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정숙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여러분, 잠깐만요. 모든 사람들이 정숙을 바라봤어요. 오늘 일은 단순히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에요. 정숙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힘이 있었어요. 우리 모두가 부당한 일을 보고도 침묵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서로 도와야 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최은정 대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저희가 더 용기를 내야 했는데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정숙이 은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앞으로는 옳지 않은 일을 봤을 때 목소리를 내세요.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앞으로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서로 도우면서 일하겠습니다. 장기훈은 아직도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점장님, 일어나세요. 정숙이 장기훈에게 말했어요. 무릎 꿇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진정한 반성은 앞으로의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장기훈이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말로만 사과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모든 직원들을 존중하면서 일하세요. 정숙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정말 멋지세요. 어머님 덕분에 정의가 실현됐어요. 혜진이 시어머니 옆으로 가서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괜찮아, 혜진아. 가족을 지키는 건 당연한 일이야. 그때 한 고객이 정숙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도 직장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어머님 같은 용기가 없었어요. 용기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정숙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옳지 않은 일을 봤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 그게 용기예요. 은행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억압적이고 무거웠던 분위기가 밝고 따뜻해졌습니다. 직원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일하기 시작했고 고객들도 직원들을 더욱 따뜻하게 대해주었어요. 장기훈은 구석에서 혼자 서 있었어요.
조금 전 일어난 일의 충격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변화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일이 본사에 보고되면서 장기훈의 과거 행적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은행에서 일어난 소동은 그날 저녁 즉시 본사에 보고되었습니다. VIP 고객이 연루된 중대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본사에서는 다음날 바로 조사팀을 파견했어요.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장기훈의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2년 전 이 지점에서 근무했던 이수진이라는 여직원이 있었어요. 당시 그녀 역시 장기훈의 표적이 되었었습니다. 똑같은 방식이었어요. 사적인 만남을 거절하자 장기훈은 그녀에게도 똑같은 괴롭힘을 가했습니다. 이 대리, 이런 식으로 일하면 되겠어요? 대체 제대로 하는 일이 뭡니까? 고객 응대를 이렇게 밖에 못합니까? 이래서 월급 받을 수 있겠어요? 결국 이수진은 견디지 못하고 퇴사를 선택했어요. 그때도 다른 직원들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본사 조사팀이 오자 이제는 직원들도 용기를 냈어요. 최은정 대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장기훈 지점장의 괴롭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수진 선배도 같은 일을 겪었고 다른 여직원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씩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숨겨져 있던 장기훈의 추악한 행태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결국 장기훈은 본사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어요. 그리고 은행업계에서 완전히 퇴출되었습니다. 며칠 후 뜻밖의 방문자가 정숙을 찾아왔어요. 바로 2년 전 퇴사했던 이수진이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직장 동료였던 혜진에게 부탁해 정숙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어르신, 이수진은 정숙을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어요. 저는 아무도 제 억울함을 알아주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혼자서 그냥 참고 살아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고요. 정숙은 이수진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그런데 어르신이 대신 목소리를 내주셨네요. 이 세상에 아직 정의가 있다는 걸 알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제는 마음 편히 지내요. 그날 오후 정숙은 혜진을 보기 위해 은행에 다시 들렀습니다. 지점에 남아있던 직원들이 정숙 앞에 모였어요. 가장 먼저 최은정 대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어르신께서 보여주신 용기를 저희도 잊지 않고 이어가겠습니다. 은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결연했어요. 한때 두려움에 입을 다물었던 자신을 후회하며 이제는 달라지겠다는 다짐을 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지방에서 근무하던 준호가 급히 올라왔어요. 소식을 들은 그는 어머니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혜진이를 잘 챙기지 못해 이런 일을 겪는 것도 모르고 있었네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분노와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앞으로는 어머니 걱정하시지 않게 가족들 더 잘 챙기려고요. 지방 근무를 그만두고 서울로 올라오겠습니다. 그럼 어머니도 더 자주 뵐 수 있고요. 8살 민재는 천진한 얼굴로 할머니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할머니, 엄마를 구해줘서 고마워요. 민재의 작은 손으로 정숙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는 진짜 슈퍼히어로예요. 정숙은 손자를 품에 안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가족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몇 주 후 은행에는 새로운 지점장이 부임했어요. 직원들을 존중하고 소통을 중시하는 지점장이었습니다. 은행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혜진은 다시 밝은 모습을 되찾았고 다른 직원들도 서로를 격려하며 일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최은정 대리였어요. 이제는 부당한 일을 봤을 때 당당히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숙은 가까운 곳에서 늘 가족을 지켜보듯 며느리와 손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는 가족이야. 힘들 때일수록 서로 의지해야지.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부당한 일들이 많아. 하지만 우리가 침묵하지 않으면, 작은 목소리라도 모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어. 평범한 할머니의 용기가 가족을 지켰고 억눌려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정숙은 깨달았어요. 때로는 평범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정숙이 보여준 용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상에서 부당한 일을 목격했을 때 침묵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기억하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용기를 내면 반드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눠요. 여러분도 용기를 잃지 마세요. 작은 목소리도 모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현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들려주세요.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